총살 직전 살아 돌아온 작가 도스토옙스키.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쓴 사람. 1장. 죽음 앞에서 다시 태어난 작가. 총살 직전 한 남자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몇 분 뒤면 자신의 삶이 끝난다고 믿었습니다. 그 순간 그에게 세상은 이전과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차가운 공기, 흐린 하늘, 살아있다는 감각. 모든 것이 마지막처럼 선명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러시아 문학의 거장 도스토옙스키였습니다. 그는 죽음 직전 살아 돌아왔고 이후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2장) 가난한 병원 관사에서 태어난 아이 도스토옙스키는 1821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자란 곳은 화려한 귀족의 저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던 병원의 군의관이었고 어린 도스토옙스키는 병원 근처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인간의 고통을 배운 아이였는지도 모릅니다. 훗날 그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불안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죄책감에 흔들리는 사람들은 그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3장) 문학의 길로 들어서다. 젊은 도스토옙스키는 공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군대가 아니라 문학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왜 고통받는지, 왜 죄를 짓는지, 왜 사랑하면서도 서로를 아프게 하는지, 그 질문들을 문장으로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의 첫 작품 가난한 사람들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새로운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그때부터 순탄하게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무서운 시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장) 체포와 사형 선고. 1849년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 정부를 비판하던 지식인 모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됩니다. 그는 반역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그는 처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죄수들은 기둥 앞에 세워졌고 총을 든 병사들이 그들을 향해 섰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제 정말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불과 몇 분뿐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삶 전체를 다시 보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시간이 있다는 것,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다시 쓸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눈부신 선물인지 그는 죽음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5장) 총살 직전의 구원. 총살 명령이 내려지기 직전 갑자기 황제의 특사가 도착했습니다. 사형은 취소되었습니다. 대신 시베리아 유형과 강제노역으로 감형된다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황제가 의도한 연출이었습니다. 죄수들에게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게 한 뒤 마지막 순간 살려주는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은 도스토옙스키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에 두고 삶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의 문학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6장 시베리아 유형지에서 본 인간 도스토옙스키는 시베리아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강제 노역을 했습니다. 춥고 거친 땅, 자유가 없는 시간, 죄수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날들. 그곳은 절망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인간의 추악함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도 사람이 사랑을 도우려는 마음, 고통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 죄를 지었지만 완전히 악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곳에서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선하거나 악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한 사람의 안에는 빛과 어둠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7장) 죄와 벌. 인간은 왜 죄를 짓는가? 훗날 도스토옙스키는 죄와 벌을 씁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 라스콜니코프는 자신이 특별한 인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은 큰 목적을 위해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끔찍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범죄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이후 찾아오는 죄책감, 불안, 고독, 영혼의 붕괴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묻습니다. 사람은 왜 죄를 짓는가? 죄를 지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벌은 감옥에서만 받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 영혼 안에서 먼저 시작되는가? 죄와 벌은 한 인간의 범죄 이야기가 아니라 무너진 영혼이 다시 구원을 향해 가는 이야기입니다. (8장)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인간 영혼의 재판정. 도스토옙스키의 마지막 걸작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입니다. 이 작품에는 믿음과 의심, 사랑과 증오, 아버지와 아들, 죄와 용서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이 소설을 통해 묻습니다. 신이 없다면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고통받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을 수 있는가?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도 인간은 왜 서로를 상처 입히는가? 이 작품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인간 영혼의 거대한 재판정 같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모두 자기 양심 앞에 서게 됩니다. (9장) 왜 오늘도 도스토옙스키인가? 도스토옙스키가 지금도 중요한 이유는 그가 인간을 단순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작품 속 사람들은 완전히 착하지도 완전히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면서도 미워하고, 믿고 싶어 하면서도 의심하고,
구원받고 싶어 하면서도 스스로를 망가뜨립니다. 이것은 19세기 러시아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빠른 세상 속에서 불안하고 인정받고 싶고 용서받고 싶고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오래된 작가이지만 낡은 작가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서 흔들리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10장. 절망 속에서도 인간은 다시 선택할 수 있다. 도스토옙스키는 죽음 앞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삶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간은 낭비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간은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자기 영혼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문학은 어둡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희망이 없는 어둠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작은 빛 하나를 끝까지 찾는 문학입니다. 총살 직전 살아 돌아온 한 작가. 그는 이후 평생 인간의 죄와 고통과 구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절망이 끝이라고 믿지 마라. 인간은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자신의 영혼을 선택할 수 있다. 도스토옙스키 작품이 오늘날에도 강력한 이유는 그가 인간을 단순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소설 속 사람들은 선인이나 악인으로 깔끔하게 나뉘지 않습니다. 누구나 사랑과 증오를 동시에 품고 있고 신념과 욕망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그는 인간이 얼마나 모순적인 존재인지를 누구보다 깊이 있게 이해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고 효율적이지만 동시에 외로움과 불안, 죄책감, 분노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미 19세기에 그런 인간의 내면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심리학자, 신학자들까지도 그의 작품을 계속 연구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도스토옙스키를 두고 내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준 유일한 심리학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을 완벽한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이 고통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어둡지만 그 어둠 속에서 희미한 희망의 불빛을 끝내놓지 않습니다. 그가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인간은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자신의 영혼을 선택할 수 있다.